여러분의 매력 덩어리, 매력적인 남자 피보남이 또 오늘 왔습니다. 피보남이 간다 빵빵 하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뿌뿌. 자, 오늘 피부 노화 방지와 아토피 개선 등의 탁월한 효과를 지닌 기능성 천연 생약초 화장품 개발 성공 제품을 가지고 오늘 또 풀어보고자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토피, 여드름,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러한 제품으로 인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단 하나, 시크릿 허브에서 개발한 이 제품은 이게 국가기술개발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 쭉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한번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국가기술개발 도약과제로 해서 저렇게 성공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화면 넘기겠습니다. 아토피 많이 힘이 들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아토피 환자의 가족들도 힘들고 아토피를 앓는 본인도 힘들고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이 힘이 든 아토피는 그런데 이게 점차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전 세계적인 인구 추세로 보고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아토피, 작년 제가 신문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20%라고 나오더라고요. 아토피의 환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아토피의 원인 인자를 갖고 있는 인구가 1,000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00만의 인구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으면서 자신이 아토피인 것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이게 피부병인지 뭔지 모르시고 그냥 가서 스테로이드 맞고, 근데 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토피가 이상이 없이 그냥 잘 견뎌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발병이 돼서 완전히 확 온몸에 퍼지거나 어느 순간에 내 몸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토피를 어떻게든 치유를 해 나가야 되고 완치를 해 나가야 되고 아토피를 완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의학으로는 아토피가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WHO에서 아토피의 원인 인자 중 하나를 이야기를 한 게 NO라고 합니다. NO는 또 다음 조금 이따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NO가 뭔지 한번 화학 용어로 NO가 뭔지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토피가 됐든 피부 질환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몸에 그 겉표피의 피부는 우리 건강은 피부가 피지와 땀 그리고 노폐물을 제대로 시원하게 토해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아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피부에 쌓여있는 노폐물,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숨어있는 노폐물을 겉으로 전부 내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피지, 땀,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묻어있는 먼지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1차적으로 아토피든 습진이든 어떤 염증이든 이러한 피부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우리 청결함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내 몸을 청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항상 청결하게 가꾸는 게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내 몸을 청결하게 건수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비누를 사용하실 때는 일반적인 비누를 사용하지 마시고 어떤 비누를 사용하느냐?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 비누를 사용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폼 클렌징을 저희 녹차잎 추출물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마이크로 입자로 만들어서 피부 속에 모공 속 때까지 쏙쏙들이 빼낼 수 있는 아주 소프트한 크림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자극이 없게끔 청결하게 몸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토피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토피는 어쨌든 환경병으로 인해 환경병이라고 지정이 됐고, 그 환경병
곧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지정 환경병으로 아토피가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토피 센터라고 지어져 있는, 그리고 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보건소를 찾아가시게 되면 내가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토피 바우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바우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케어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크림, 보습크림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는 그 아토피 센터와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제품이 그쪽에 제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기술, 국가 조달 품목으로는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조달 품목으로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번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제품의 문제점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기존 지금 아토피 치료제들의 부작용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 부작용에 의해서 우리 아토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토피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인 인자를 안다면 그 원인 인자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병을 알아야만이 진단과 처방이 내려오는데, 이 아토피라는 게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가 아주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겉에 염증이라고 하면 염증만 치료를 해주면 될 텐데, 이게 염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속 안에, 몸 속 안에, 근육층 안에, 그 다음에 살 안에 그런데 층층이 쌓여있는 아토피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투입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제가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 건 아시죠?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맞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또 하나 또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근육 강화제로 많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죠. 그게 결국은 옛날에는 이 스테로이드제가 몸에 안 좋은 걸 모르고, 그리고 지금은 도킹,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들 국제대회나 이런 대회 나갔을 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았느냐 먹었느냐,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도킹 검사까지 하지요. 그런데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먹게 되면 결국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근육이 강화되고 순간적으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순간적으로는 나타나지만 결국 그게 내 몸을 망치는, 그리고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진짜 완전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테로이드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스테로이드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처방이 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스테로이드제는 지금까지 2018년까지는 그냥 스테로이드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학적 문제, 이런 문제들만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밝혀낸 게 뭡니까? 국제보건 WHO 보건의학회에서 발표를 한 게 그거죠. 스테로이드제도 암을 유발시키더라.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스테로이드제를 제일 많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용하는 게 뭐냐? 면역 억제제입니다. 면역 억제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면역 억제제를 맞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몸에서 면역 억제제, 그 주사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토피가
싸그리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라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이나 이런 염증들이 치료가 되니까 결국 내 몸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또 아토피는 일명 말하면 재발이라고 그러고, 저는 말하는 게 재발이 아니고 몸속에 숨어있던 아토피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겉에서 막아놨던 것을 이 막아놓은 게 항상 방벽이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뚫고 다시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토피는 뭐라고 그랬죠? NO. NO가 뭐라고 했습니까? NO. 조사해 보셨어요? 안 했죠? 숙제 안 하면 안 돼요. 숙제를 잘해야만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토피도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아토피는 뭐라고요?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는 우리 몸속에 계속적으로 쌓여 있어서는 좋을 수도 없고 이 일산화질소가 쌓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제, 그제,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일산화질소는 어떤 병을 일으킨다고요? 어떤 병이요? 잠수병. 예, 맞습니다. 잠수병을 일으키는 게 일산화질소입니다. 왜 근데 일산화질소가 잠수병을 일으키죠? 잠수병은 뭡니까? 내 호흡으로 뱉어내는 그 양보다도 우리 몸의 모공과 우리 몸으로 밖으로 배출하는 그 양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로 뱉어내는 일산화질소의 양이 많은데 잠수사들이 물속 깊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옷 입은 게 뭡니까? 고무 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피부가 숨을 쉬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내뱉는 양이 적을 뿐이 없죠. 적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있다 보면 그게 쇼크사로 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또 2부에 찾아뵙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며 저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나 오금의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까칠까칠해지고 몹시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2008년 상표 출원 및 특허 발급을 시작으로 2014년 대한 아토피 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용인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은 물론 생약초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여럿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어머님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살만합니다 하시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매력 덩어리 남자 또다시 피부남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피부에 보약을 쏙쏙들이 넣어주는 남자, 피부에 보약을 쏙쏙들이 드리는 남자 피부남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영상은 저희는 영상을 저희가 직접 만든다기보다도 모든 영상들은 경기과학진흥원에서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도 만들어 주시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이 제품이 국가연구개발로 만들어지고 이 제품이 그만큼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에도 많이 틀어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저희 제품을 홍보를 못했는지 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사님 말씀이 연구 개발은 참 잘하는데 마케팅은 빵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못합니다. 마케팅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다 못해서 지금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2개월 차 열심히 달려서 3개월 차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시작이라 그런지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미미했으나 결과는 창대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창대함을 믿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토피 많이 힘들죠. 그리고 면역억제제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을 걸릴 수 있고 혈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전 세계 국가에다가 권고를 하기를 아토피 치유를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든 면역력제든 모든 의약품은 철저하게 의사가 관리를 하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한 편 또 넘어가 볼까요? 내가 이렇게 아토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 건 뭡니까? 짜잔!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표준 협약서라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학교, 대학의 연구원, 대학의 최고의 기재들, 박사들, 그 다음에 교수들 이런 분들과 함께 기업이, 국가가 셋이 뭉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태가 부족하므로 그 연구 개발을 한 기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의 결과치를 지원을 하는데 무엇으로 지원하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학교 또 아주 유능한 연구기관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모든 그런 포항공대라든지 모든 동국대학교, 저희는 동국대학교 바이오연구원. 왜 동국대학교를 제가 선택을 했느냐? 동국대학교에는 의대, 한의대, 한약대, 그 다음에 화학, 병원, 한방병원, 양방병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캠퍼스에서 저희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한 바이오연구원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인증의 그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전문기관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기관은 산학연이죠. 한국산학 안 보입니다. 아무튼 연구개발 거기는 뭐냐면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중간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에서 따로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소기업청, 경기도 중소기업청장이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저희에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청에서 저희에게 재원, 여러분의 세금, 감사하게 그 세금을 저희한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 연구개발한 원천 기술, 그 기술력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바이오연구원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이 원천 기술의 모든 낱낱이 하나하나 파헤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 원료가,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이 그만큼 능력을 발휘를 하고 그만한 효능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한번 그 공식적인 기계와 그 다음에 임상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서 그 연구 결과치를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만한 효능이 나타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연구 개발이 실패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 3개월 동안에 이거를 무려 80페이지, 90페이지가 되는 그러한 연구 개발 성과 자료를 가지고 곧 성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저희가 아토피에 있어서만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료는 저희가 발명 특허를 3개를 받았는데요. 조성물의 원료입니다. 조성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천 원료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성물에 의한 특허를 받았고 그 특허는 또 뭘 말하는 거냐? 화장품의 원료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조성물의 특허를 받는다는 게 아주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발명 특허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3개입니다. 3개! 발명 특허가 3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제 저희가 아주 많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줄기를 가지고 이제 발명 특허가 아니고 연구 개발에 대한 입증, 무엇을 입증할 것이냐, 그런 평가를 항목을 먼저 정해서 이제 연구에 박차를 갑니다. 실험에 박차를 가고. 그래서 1번 피부 노화 억제 활성화라고 해서 1번 과연 진짜 네가 이게 피부 노화 억제 활성화의 기능을 갖고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토피 개선도는 얼마를 갖고 있는가? 진짜 아토피를 개선시키니? 아토피를 완화시키니?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 실험.
그 다음에 피부 염증 억제 효능. 진짜 이 제품이 피부 염증 억제 효능에 그만한 효능을 갖고 있니? 여기에 대한 연구와 실험. 그 다음에 항산화 활성. 항산화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젊어지는 거잖아요.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그만큼 갖고 있니? 하는 걸 하는 거. 네 번째. 그 다음에 콜라겐 함량 증가. 콜라겐 함량이란 건 뭡니까? 우리 피부가 탄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결국 노화를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재생이 되려면은 하나 뭐가 있죠? 콜라겐이 함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쪼글쪼글한 피부가 탄력이 생기겠죠. 쫀쫀한 피부가 되겠죠. 그러한 쫀쫀한 피부가 될 수 있니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로 보면 피부 노화 억제 활성화, 그 다음에 항산화 활성. 항산화는 뭡니까? 노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라겐 함량 증가, 콜라겐이 늘어나니 해서 세 가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와 피부 염증은 뭡니까? 아토피, 여드름, 일반적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염증이란 건 뭐죠? 우리 피부의 상처, 우리 피부의 아토피처럼 그렇게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발열, 박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염증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염증을 제대로 잡아내는가, 완화시키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피부 노화 억제 활성화가 30%나 나타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토피 개선도 역시 30%. 그 다음에 피부 염증 억제 효능이 20%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항산화 활성이 10%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10%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대단하게 높은 거예요. 저게 기준이 뭐냐면 비타민 C, 우리가 먹는 약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비타민 C와 그 다음에 토코페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기초로 잡아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저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엄청난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노력과 시간과 정열과 그 다음에 땀과 피눈물을 거기다가 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만한 지금 결과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제품을 자랑하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아토피를 완화시키고 여드름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서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품은 좀 자랑 좀 해도 돼요.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야 저거 또 썰이야, 썰이라고 하셔도 좋고 아 진짜 저거 그래? 하고 믿으셔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그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도 아니고 그 누가 만든 영상도 아닙니다. 비포 애프터 이거 다 우리 고객들이, 환자들이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몸, 자신의 상태를 투지폰, 포지폰인가요? 거기에다가 요즘 5G라고 그러죠. 근데 오지폰, 요 오지폰은요 요즘 뭐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며요. 아무튼 그렇게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보면요 저희 카톡으로 보내서 그게 이제 요즘에는 카톡으로 온 거를 쫙 다운을 받으면 그게 쫙 갤러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뭡니까? 클라우드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클라우드에 또 짜자자자자작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요걸 골라서 A, B, C, D 놓아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거기에 덜르하게 널려 있어요. 근데 진짜 괴로우신 분들은요, 아토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울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요, 진짜 제가 그때마다 너무 기쁨을 느낍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물건을 사서 내가 치유를 하고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이런 제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그랬을 때는요, 이 보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솔직히 저는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일하면서 또 벌은 돈을 여기다 다 날려먹었습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발 빚만 없어도 살겠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재료 딱
돼서 이제 비덥다 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려고 봤는데 벤처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또 빚이 널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또 빚이 또 있어요. 또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이 빚 좀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없애주겠어요? 제가 없애야죠. 그래서 이 빚을 다시 없애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토피는 뭘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아토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토피 피부염은 말 그대로 염증입니다. 아토피는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겉으로 드러난 염증과 숨어있는 염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토피 환자들 대부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겉에 이 나타난 아토피의 염증 그 부위만 보고 아 이거 이렇게 아토피네요 하시고 주사 맞고 약 주고 영보 주고 이러죠. 근데 저희는 아토피 환자가 오게 되면 저희 약초로 일단은 전신에 도포를 해서 저희 원적외선 돔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40분 딱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숨어있는 아토피 부위가 벌겋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타나요, 겉으로. 저희가 왜 원적외선 돔에 넣느냐? 아토피에 숨어있는 부위를 찾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아토피 환자들 지금 내 옆에 내 주위에 내 자녀가 내가 아토피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토피 환자들 땀이 안 납니다. 몸에 땀이 없습니다. 주로 얼굴에도 땀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얼굴까지 막혀서. 주로 머리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분들이 왜 땀이 안 나느냐? 아토피가 안으로부터 숨어 있으면서 내 표피의 모든 면을 다 사막화를 시키기 때문에 아토피가 모공이 막혀서 땀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면역력이 생기고 내가 아토피를 이겨내고 내가 스스로 아토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내 몸이 땀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땀이 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에 땀이 줄줄 시원하게 흐른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토피에 저항할 수 있는 내가 면역력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 땀을 내게끔 하는 것과 두 번째가 사막화된 피부를 다시 보습력이 스스로 내가 생기게끔 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겉에 일어난 아토피의 염증을 모두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과 이러한 복합적인 그러한 저희 솔루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오늘 또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뵙고 아토피의 치유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력 덩어리 피부남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감사합니다.